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940년대 조성된 이후 대구 스포츠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구 시민운동장이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이 상당 부분 철거된 가운데 축구 전용구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타운은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떠나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사업. 지난 2015년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고 주변엔 공원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유소년 축구센터는 지난해 개장했습니다.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면서 가장 먼저 개장한 것이 이곳 유소년 축구 센터입니다. 지금 요 옆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유소년 축구 센터와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잘 낼 것 같습니다. 유소년 축구센터로 시작된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미 주경기장은 철거가 완료됐고 야구장도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축구 전용구장이 건설비 증가로 공사 지연 우려도 있었지만 대구시는 국비 확보와 함께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마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8개월 계획으로 하면은 아마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스포츠 지형을 다시 쓸 복합 스포츠타운이 새로운 가치를 담은 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합동 투기 단속에 들어갔지만 대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수성구와 달서구 등 과열 지역은 이번 단속으로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LTV, 즉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 일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해 관광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관광 사무를 신생법인에 위탁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대구 관광비로 사무위탁 철회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시 의회도 위탁 과정에 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불법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23곳의 직원 1,900여 명 가운데 정규직은 53.3%고 이들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직원 470명 가운데 정규직은 125명으로 26.5%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중구 도심문화재단은 정규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엑스코는 직원의 69%가 간접 고용 형태였습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직원 노조, 비정규 교수 노조, 의료원 노조, 민주동문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600억 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 발생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이사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장과 학장, 재단 산하 기관장을 직선제로 전환할 것과 박정희 일가와 관련된 인사는 영남대에서 물러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맞섰던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과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 지난해 법의 노조 저지투쟁에 나선 전교조 교사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